효성은 뭐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잘 아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그냥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주 효성 아래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최근에 다 그 분사를 해가지고요. 저희게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섬유 PG와 이제 무역 PG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은 이제 저희 중공업에 포함되어 있고 정부통신은 이제 다른 계열사로 저희가 분리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 부문이 저희 전체 한 4분의 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 저희 효성그룹이 2021년에 이제 17조 매출을 달성했고 TNC 같은 경우는 7조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계 65개 지역에 한 25,000명 정도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저희 제품을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최근에 왜 저희가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그 백그라운드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가장 지금 잘 따르고 있는 뭐 저희 회사로서는 밥줄이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 브랜드들에게 저희는 어떤 제품으로 지금 어프로칭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현재 뭐 국내도 사실은 일부 아웃도어 브랜드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 적용이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지만 지금 MZ 세대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소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브랜드에서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거의 뭐 브랜드의 정책에 맞게, 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적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뭐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최근에 어느 브랜드를 가던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먼저 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코로나 때문에 더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플라스틱의 이제 무분별한 사용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연에 한 800톤 정도 바다로 유입되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물고기의 총량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배달이나 포장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더욱더 급증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쓰레기 문제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각국들이 지금 쓰레기에 대한 수출입을 지금 사실은 다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를 수입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재활용해서 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고생을 하시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실 줄이는 그 의지들은 많이 있으시죠, 사실은. 근데 뭐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쓰지 말아야 되겠다, 종이컵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만 사실은 뭐 저도 격리하고 있으면서 뭐 종이로 된 접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하고 이제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계속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소비자 인식이 뭐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우리나라가 좀 더디긴 합니다만 유럽은 사실은 뭐 재활용도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이제 재활용 의무 부여를 이제 많이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50개국 이상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법안을 이제 준비 중이고 태국 같은 경우에 아시지만 음식물을 이렇게 플라스틱 봉투에 담아서 이제 집에 가서 먹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올해 말부터 그것들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제 웨이스트 제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는 것을 그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감량한다든지 재활용한다든지 재사용 또한 소재 대체, 생분해 소재 등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뭐 의료뿐만 아니라 뭐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각국 환경 정책 우선 순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우선 순위들이 저희의 제품화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방향성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듀스, 리유즈, 리사이클, 리플레이스먼트, 그다음에 뭐 최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바이오디그레이더블 생분해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웨이스트 제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는 방법. 그래서 뭐 독일의 매장에서 이제 포장재가 없는 뭐 그런 제품을 판다든지, 감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뭐 뚜껑을 사이즈를 적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뭐 아시지만 사실은 그 라벨이 없는 올병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회용이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커피컵,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좋은 예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했던 것을 재활용하는, 뭐 사용했던 것을 그냥 뭐 물로 씻어서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리사이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재 대체라는 것은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을 아예 줄이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식물성 소재, 이제 옥수수라든지 사탕수수로 이제 전환하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친환경 정책을 보게 되면 EU의 정책을 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EU가 정책을 만들면 그 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정책을 따라서 하고요. 캘리포니아 주가 법제화를 하면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을 저희가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량 의류 생산에 대한 경고와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올해 3월에 뭐 저희는 좀 급작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브랜드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 정책을 가지고 몇 년도에 어떻게 리사이클로 바꾸겠다, 뭘 하겠다는 걸 다 발표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 아래에서 EU에서 패스트 패션의 종식을 선언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를 위한 EU 전략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SPA 브랜드들, 유럽의 SPA, 뭐 H&M이나 인디텍스 같은,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들이 2주나 3주마다 옷을 만들어서 매장에 걸고 판매되지 않는 부분은 창고로 가거나 뭐 쓰레기로 버려진다든지 재활용되지 않고 계속 생산만 해드는 부분에 대한 경고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아마 정책들이, 브랜드들이 좀 약간 겁을 먹을 것이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소재 선택을 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목적은 이제 패스트 패션이 이제 섬유 폐기물 및 판매되지 않은 섬유 파괴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고, 이를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사용, 활용성이 높은 섬유 제품으로 바꾸게 하는 뭐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EU 시장에 출시된 모든 섬유 제품들에 대해서 고품질, 재사용 및 수리 용이성, 독성 물질 제로 등을 보장하고 섬유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EU의 사실은 목표이고요. 그러니까 EU가 이제 발표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바로 사실은 이게 따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EU는 뭐 연합체고 정책을 입안해서 제시는 해주지만 이것들이 유럽 각국의 법제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제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EU에서 발표해도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몇 국가만 하면은 그 몇 국가에 대해서만 맞춰서 제품을 낸다든지,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브랜드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아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의료의 내구성을 높인다. 재활용률을 높인다. 재활용률이라는 게 리사이클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생산된 의류를 다시 섬유화해서 다시 의류를 만드는 부분도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는 것은 그 의류에 사용된 그 소재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급이 됐고, 어떻게 원단화됐고, 어떻게 공제화됐고,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매가 됐는지를 다 이제 서류상으로나 이런 등록을 해야 되는, 뭐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지금 이제 EU에서 추가로 얘기했던 부분은 한 의류에 대해서 한 소재만 사용해라. 그러니까 뭐 요즘 아시지만 사실은 여러 그 다양한 소재를 혼합해서 의류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폴리랑 나이론이랑 같이 사용한다든지 면이랑 나이론이랑 같이 사용, 이런 이중 복합된 의류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의류 리사이클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판덱스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판덱스에 대해서는 모든 브랜드들이 RSL 상에 좀 이제 나쁘게 표기를 해놓고 있죠.
사용을 하지 않는 방향이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뭐 스판덱스가 아시지만 이제 편안함을 주는 섬유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계속 뭐 수십 년간 의류를 입어 왔는데 그걸 당장 없앨 수 있겠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카니컬 스트레치에 대한 또 요구 사항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이제 어떤 사업의 그 향방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기업의 그린워싱이라는 게 이제 페이크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실질적인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입니다라고 광고하면서 의류를 판매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린워싱이죠. 뭐 다들 아시고 요즘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까 캘리포니아 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오디그레더블 이제 그 생분해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캘리포니아는 바이오디그레더블이다라고 광고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거 자체를 그린워싱으로 보고 그거를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수출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다 면밀하게 따지셔야 되는 법률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판매되지 않거나 반품된 의류의 폐기를 금지한다. 이제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버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환경 오염을 시키고 그걸 만드는데 또 CO2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왜 애제부터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때까지는 뭐 리사이클 뭐 소재를 뭘 쓰냐 리사이클로 바꾸자 원가 올라가도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브랜드들이 그 소재를 바꾸는 거 외에 CO2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가 키포커스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산 계획, 그다음에 재고 계획, 그다음에 뭐 매장 운영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가 아마 브랜드들의 뭐 향후에 있어서 매우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국가, 그다음에 뭐 EU 연합 등의 이제 정책에 따라서 브랜드들이 당연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더욱 그렇고요. 이제 유럽은 워낙 그 환경 규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제 워낙 강하게 해왔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안 하면 첫째는 세금을 두드려, 그러니까 탄소세라는 세금을 두드려 맞아서 원가 경쟁력을 못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 둘째는 나중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판매도 제한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사실은 뭐 진정성에 있어서는 저희도 사실은 의심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천을 제일 잘해 나가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 원서 메이커들이나 면방 업체에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소싱에 있어서는 뭐 지금은 아시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건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폴리에스터에 있어서 리사이클을 사용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요 미주 유래 주요 브랜드들이 그다음 리테일러가 2030년까지는 페트의 50% 100%를 리사이클로 전환한다. 그다음에 인공 섬유 및 천연 섬유도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전환한다. 뭐 아시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제 BCI라든지 오가닉이라든지 렌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그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화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고 뭐 제가 이제 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LCA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LCA를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들여서 검증을 시켜야 되고 공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사실 자료화나 서류화를 해서 검증시켜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화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뭐 공장에서 아주 그냥 본사에 대고 욕을 하고 있는 게 브랜드들이 직접 그 공장에 와서 어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브랜드에 납품하는 원단 업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비로베리타스 같은 랩을 시켜서 야 효성에 저기 구미공장 가서 걔네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서류 다 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희 최근에 뭐 저기 인디텍스 애들도 오고 뭐 라코스테 애들도 오고 뭐 와가지고 막 공장 그 날짜도 잘 안 가르쳐줘요. 언제 어느 주에 갈 거다 해놓고 갑자기 그 정문에서 전화해서 우리 왔다 이러면 공장에서 본사에 전화 옵니다. 야 얘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뭐 물론 준비는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성신성의껏 뭐 당연히 하고 있고 이제 경영층에서는 그게 우리 경쟁률이 어떡하냐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향후에는 이제 GRS나 이런 것들을 브랜드 자체 어디서로 다 사실은 좀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사실 있습니다. 브랜드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하시는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또 인원도 있고 뭐 조직도 있기 때문에 뭐 어거지라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염색 공장이라든지 편집 공장이라든지 봉제 공장, 뭐 봉제 공장 저희 한국에 뭐 한세나 한솔이나 하세아는 대규모 기업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해지는 되겠습니다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중에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이고 뭐 여기에서 뭐 섬산에서 주최하시는 행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좀 나라에서의 뭐 서포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라에서 도와줄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고심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트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가 이제 제일 선두로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24년까지 모든 페트를 리사이클로 대체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나일론 프로그램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나일론 프로그램 없애버리고 막 폴리 우선은 다 리사이클 바꾸는 게 최우선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뭐 같이 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주에서는 이제 파타고니아나 노스페이스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 중심으로 나일론 리사이클 사용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뭐 폴리는 당연히 페트병으로 하기 때문에 포스트 컨슈머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부분이 이제 가능한데 나일론은 이때까지는 이제 메카니컬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리 컨슈머가 많았는데 점점 포스트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제 뭐 두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넷제로입니다. 요즘 뭐 LG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 이름을 뭐 넷제로라고 아예 이름을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제 CO2를 제로화하는 부분 이제 생산할 때부터 이제 매장에서 판매할 때까지 CO2를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탄소세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탄소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간 탄소가 발생한 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게 이제 탄소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력으로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아시지만 미국이 나프타 카프타를 통해서 뭐 자국 산업을 이제 보호하듯이 이제 탄소세를 통해서 준비하지 않은 공급업체나 브랜드는 매장에 옷도 못 거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이 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얘기해 보면은 뭐 리사이클도 있고 뭐 탄소 제로도 있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의류 리사이클입니다. 이제 의류 리사이클이 궁극의 리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도 뭐 원단, 뭐 봉제 공장에 있는 원단이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입고 내놓은 의류를 다시 원사화해서 의류를 만드는 가먼트 리사이클에 가장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당근이나 이런 거 하듯이 이제 재판매해서 다른 분들이 옷을 또 길게 입고 이제 의류가 어떻게든 쓰레기 뭐 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그 가는 길에 뭐 바이오 베이스나 바이오 디그레더블 뭐 바이오 베이스는 뭐 소재적인 뭐 입장이지만 이거를 이제 땅에 묻어서 썩혀서 이제 CO2와 물로 분리해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별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이제 브랜드들 소개하기 전에 이제 제가 아까 LCA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LCA는 게 저희가 이제 리사이클을 저희가 나일론 폴리 스판덱스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GRS만 있으면은 사실은 뭐 그냥 만사 통과였습니다. GRS 있어? 있어. 뭐 TC 발행돼? 발행돼. R스캔돼? 돼. 그럼 다 해주는데 최근은 이제 CO2를 얘기하다 보니까 LCA 리포트를 요청을 많이 합니다. LCA라는 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그래서 제품을 생산할 때 CO2를 얼마나 감축하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뒤에 아마 제품별로 나와 있을 텐데 안 적었네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바이오베이스 판덱스 같은 경우는 CO2가 23% 감축됩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리사이클 스판이랑 리사이클 폴리는 저희가 LCA를 다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외국계 기관의 한국
뭐 에이전트 협력사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이제 몇 천만 원을 내고 LCL 받고 이제 그걸 하면은 이제 공장에 가서 모든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그 CO2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중화할 때 뭐 전기가 얼마 들어가니까 전기가 이만큼 들어가려면 뭐 석탄을 얼마나 써야 되고 석유를 얼마나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거기에 뭐 하물며 직원들이 먹고 남긴 잔반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CO2, 그다음에 공장에 원료 들어올 때 트러킹해서 들어오는 뭐 CO2 이걸 다 계산해서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데 이제 리사이클 폴리나스판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CO2 감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그 리포트를 보면 그것도 불명확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업데이트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체크리스트가 아마 지금 100개라면 한 1, 2년 뒤에는 그게 막 200개, 300개까지 되지 않을까. 뭐 본사 직원들이 뭐 근무할 때 전기 킨 거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사실은. 공장 생산할 때만 하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확대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시간 다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CA라는 거를 요즘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이제 군별로 좀 나눠놨는데 유럽 스포츠 브랜드의 선두주자인 아디다스, 이제 미국 스포츠류의 이제 선두주자 나이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각 브랜드들이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팀들이 다 있어요 요즘은. 저희가 한 4년 전에 코로나 전에 H&M 상해에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팀이 왔는데 그 얘기 전 세계에 H&M 서스테이너빌리티 팀 사람만 15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정책 만들고 그다음에 원료 단에서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 조사하고 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브랜드들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돼서는 진짜 다 빠삭합니다. 뭐 거짓말을 못 해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는 뭐 사실은 마케팅 팀에 20명밖에 안 되는데 H&M의 서스테이너빌리티 팀 애들만 150명이니까 뭐 말을 다 한 거죠 사실은. 그 정도로 사실은 뭐 유럽 브랜드들은 진실성 있게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까지 말씀드린 90% 이상, 2030년까지 100% 서스테이너빌리티 프로젝트로 대체한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폴리에스터는 2024년인데 2024년이라는 게 생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매장에 의류를 거는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부터는 다 리사이클, 폴리는. 그러니까 2024년에 그 생산하는 제품의 개발은 2023년에는 무조건 다 리사이클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리사이클 아닌 거는 소재로 채택을 안 해줍니다. 예. 그 개발해서 낼 때부터 뭐 부산에 우리 신발 쪽에서 많이 아디다스 오단을 많이 하시는데 뭐 작년부터 그랬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디다스는 상당히 스트릭트하게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게 되게 중요한데 아디다스가 작년까지만 해도 CO2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이유가 그런 걸 발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30년에 자사 및 공급업체 생산 공정상 CO2를 2017년 대비 30% 감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아예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얘네들이 검증할 건지가 사실은 저희도 좀 궁금한데 아직까지 이거에 관해서 뭘 내라 이런 건 아직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뭐 내라고 할 것이고, 근데 우리는 우선 1차적으로는 LCA로 이제 대체를 저희가 뭐 대응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이 완전히 생분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바이오닉 루프 실현.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사실은 지금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새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뭐 바이오 디그레더블에 대해서 아직까지 요청하지는 않아요. 폴리도 그렇고 뭐 스판덱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저희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메이드 위드 네이처라고 그래서 그 코튼, 뭐 레이온, 울 같은 거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아예 군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거기에 이제 바이오 베이스 스판덱스를 이제 저희가 샘플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뭐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이죠. 자기들이 이제 메이드 위드 네이처로 이름을 지어놓고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몇 년도에 적용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정보를 안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응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다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 아디다스는 지금 뭐 리사이클 폴리 관련해서 좀 주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해양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팔리라는 그 해양 환경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팔리라는 데가 제가 알기로 미국계 이제 해양 환경 단체인데 뭐 아시는 뭐 그린피스 같은 데죠. 얘네들이 인도양, 그러니까 몰디브하고 인도양 근처에 떠다니는
페트병을 주워다가 이거를 대만의 파이스턴에 다 넘깁니다. 그럼 파이스턴이 독점적으로 그것을 이제 세척 및 뭐 칩 만들어서 아디다스에 100%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아디다스 매장 가시면 팔리오션 그 에디션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신발도 있고 의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해양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OBP라고 해서 오션 바운드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데 GRS의 OBP 인증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GRS랑 틀립니다. OBP를 하시려면 인증을 따로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따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재료가 재활용 가능 소재로 구성된 클로스루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뭐 리사이클 폴리뿐만 아니라 나일론, 뭐 면까지 다 재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예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를 보신 분도 있지만 신발 하나를 아예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CO2 감축, 그다음에 수자원 절약, 뭐 물에 대한 부분은 모든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얘기를 합니다. 물 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해 물질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에너지 절감, 뭐 이런 부분들 다 얘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나이키는 아직까지는 제가 봐서는 크게 아디다스처럼 좀 드러내고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팔고 있는 드라이피트나 이런 폴리에스터로 돼 있는 스포츠 의류, 티셔츠나 이런 부분들이 다 리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얘네들이. 파이스턴 리사이클로 사용을 하고 있고 리사이클입니다라고 해서 안 팔 뿐이지 다 리사이클로 팔고 있는 부분이고요. 얘네들은 우선은 이제 그로운, 드라이브드, 레이즈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재별로 좀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 뭐 바이오 베이스로 한 것들은 뭐 그로운 뭐 이런 것들이 꼭 바이오 베이스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물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신세틱 파이버 관련 드라이브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 뭐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플라이니트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제 스판덱스도 리사이클로 다 바꾸겠다 해가지고 오더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아디다스만큼 지금 뭐 딱 확 올려놓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차근차근히 지금 나이키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유럽에 아까 뭐 말씀드린 이후에 어떤 그 타겟이 되고 있는 이제 자라나 이제 H&M 뭐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뭐 H&M 같은 경우 아시면 최근에 이제 그린워싱으로 사실은 환경단체들한테서 이제 소송도 당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이제 발등에 불이 되어서 사실은 좀 급하게 하다 보니 뭐 소송까지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얘네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150명씩 운영하면서 지금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라 같은 경우가 뭐 사실 우리 국내에 이제 그 대구에서 뭐 경인 지역 대구에서 많이 하시는 IT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계가 있어서 저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이게 얘네가 2025년 100%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50%짜리로 원단을 만들었었어야 돼요. 그럼 내년에 75%고 2024년도에 100%가 돼야지 2025년도에 100%로 된 의류를 이제 걸 수 있는데 사실 올해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원가가 인상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판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국내에 있는 고객들에게 50%까지 요구를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좀 풀리면 내년에 갑작스럽게 뭐 75%짜리로 해라 이렇게 뭐 전격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좀 뭐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향이긴 한데 저희 고객들에게는 뭐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벌써 2022년도에 얘네들이 47%는 뭐 바꿔놨는데 이 47%의 대부분이 다 이 그 겨울용 다운이나 이런 쪽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충전재입니다. 충전재를 우선 얘네들이 1차적으로 다 리사이클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바꿨고요. 이제 그 다음에 겉감으로 얘네가 갔기 때문에 겉감 비중은 사실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속 가능한 셀룰로스 섬유가 100%여야 되고 지속 가능한 면이 100%여야 되고 그래서 뭐 제 친구도 뭐 그 마시모 두티나 이런 자라의 그 자켓이나 이런 걸 수출하는 이제 그 봉제업체에 다니는데 제가 작년에 만났는데
BCI를 자가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BCI를 갑작스럽게 2021년도인가 얘네가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하면 면을 쓰는 게 많은데 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보시면 리사이클 코튼이 없어요. 코튼류는 다 그 BCI 아니면 오가닉 코튼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리사이클 코튼을 하려고 그러면 의류를 진짜 파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거를 제일 많이 하는 건 데님 업체들이 다 합니다. 데님 업체들은 아예 원면을 가서 파쇄를 해서 로빙을 해가지고 원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옷 파쇄해가지고 면사 만들고 쉽거든요. 사실은 설비가 다 있기 때문에. 유명한 이스코 데님이나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가시면 걔네들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밖에 줄 게 없죠. 자기들 쓰기 바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BCI는 오가닉 쓰는 게 진짜 그린워싱 아니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리사이클 폴리를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2021년도에 지속 가능한 면은 이제 65%까지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오가닉을 많이 썼었죠. BCI 이제 쓰고 하면서 되는 거고 보시면 이제 재활용 폴리에스터가 100%가 돼야 됩니다. 2025년까지. 그러면 2024년부터는 리사이클 폴리로 100%로 생산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진짜 할 거냐? 그거는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는 지속 가능한 제품에 이제 조인 라이프라는 태그를 아예 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스테이너블한 제품을 조인 라이프라는 태그를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나이키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얘네가 친환경 소재는 최소 55% 이상 사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핏 같은데 이제 리사이클 넣어서 하는 거고 얘네는 아예 태그를 달고 있고 태그를 이제 care for fiber, care for water, care for planet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군마다 이제 물 절감을 했냐 그다음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예를 들어서 바이오 퓨얼을 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케어 라벨을 따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H&M 또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100% 써야 되고요. 2025년까지. 2021년까지 63.7%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사실은 안감이나 그다음에 충전재가 있기 때문에 비율이 많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원단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리사이클 소재 30% 이거는 면, 그 외, 울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지속 가능한 리사이클 소재 100%라는 거는 이제 폴리, 나일론, 울, 면 다 100%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 감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하는 리테일러 타겟하고 월마트고요. 미국이 유럽보다는 느리지만 그다음에 얘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당이 되면은 하고 공화당이 되면 안 하고 했지만 사실은 브랜드들은 그걸 믿지 않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사실은 길을 가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타겟이랑은 많이 수영복 관련돼서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리사이클로 지금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고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을 쓰니 안 쓰니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2040년까지 탄소를 순배출 제로화하겠다라는 거대한 사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요. 미국 브랜드가 이제 가격에 민감한 브랜드입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밴드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부분들 많이 요구 받으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월마트 또한 마찬가지고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8% 감축하고 에너지는 5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꾼다. 그다음에 2025년까지 PB 상품은 100% 재활용, 재사용 또는 산업적 퇴비가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등등 PB 상품 포장에 최소 포장재부터 포장재는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벌써요. 그다음에 룰루레몬, 유니클로 구체적인 것까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룰루레몬이 코로나 동안에 매년 80%씩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룰루레몬도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들을 리사이클로 바꾸고 있고 액세서리 가방을 떠나서 아주 큰 프로젝트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유럽의 무슨 바이오 카프로락탐 하는 회사하고도 MOU를 맺어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럴 뿐이지 유니클로 당연히 하고 있죠. 유니클로가 일본에만 매장이 있는 게 아니라 미주 유럽에 매장이 많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니클로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야나이 회장께서 딱 가자 이렇게 약간 콜은 못 주신 것 같아요. 원가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벌써 다른 브랜드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뭐 TNF나 파트견은 벌써 쭉 가면서 오랫동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원사 메이커나 이런 데서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많이 잘해주고 있는데 유니클로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정이 늦은 거거든요. 그 중간에 뭐 장사가 또 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니클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2022년 7월 1일부터 파워 오브 클로징이라는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이제 도라에몽을 뭐 모델로 삼아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많이 꼬시고 있는데 잘 넘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 표는 좀 저희가 뭐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현실이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저희 이제 경쟁사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뭐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실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리사이클을 하게 된 게 한 10년, 15년 전에 월마트에서 갑자기 와서 리사이클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나이론도 해중합을 하고 뭐 폴리에스터 막 일본에서 칩 사고 뭐 이런 부분을 했었거든요. 6개월 딱 하더니 아유 안 되네 이거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허공을 쳐다보면서 사실은 뭐 사실 한숨을 많이 쉬었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경영층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동안 늘어나는 수요를 그나마 저희가 좀 맞춰서 공급을 해드릴 수 있었다. 물론 저희가 울산 공장이 화재가 나서 나이로는 좀 아쉽게도 공급을 많이 못 해드렸지만 저희가 빠르게 이제 구미 공장에서의 생산, 베트남 1공장에서의 생산을 통해서 그래도 판매를 좀 많이 리커버를 했고요. 코로나 때 사실은 뭐 당연히 2021년도에는 워낙 장사가 잘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매출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뭐 그 반대로 또 너무 안 돼서 사실 뭐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리사이클 판매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나이론 같은 경우가 코로나 전에 한 7, 80톤 월 팔았고 폴리에스터 150톤 정도 팔았는데 지금 폴리는 월에 한 1,200톤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시장은 뭐 당연히 부산의 이제 신발 시장이 제일 크기도 하고요. 부산의 신발 시장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ITY나 이런 쪽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폴리에스터를 구미공장에서 11,000톤 캐파로 가지고 있는데 1,000톤, 1,200톤 판다는 거는 사실 그것도 2년, 3년 만에 판다는 건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많이 판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폴리를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뒤에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마시고 버린 페트병으로 원료를 삼아서 이제 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료를 우리가 진짜 한 2, 3년 뒤에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의 사실은 고민입니다. 이게 뭐 여기도 지금 페트병이 많이 깔려 있고 널린 게 페트병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포장재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육류나 생선류 이렇게 랩 씌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2030년 되면은 다 리사이클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원료에 대한 어떤 수급이 저희는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제가 뭐 수백 번 얘기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B2B라는 게 있거든요. 바틀 투 바틀이라고 그래서 2030년도에는 바틀병의 60%를 사용했던 바틀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아시지만 뭐 코카콜라나 이런데 산토리 이런 데들이 다 그 리사이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 바틀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원료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게 사실은 공론화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조짜리 코카콜라에서 원료를 싹쓸이한다. 저희가 원료를 못 구한다. 그럼 실을 못 뽑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뭐 뒤에 제품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 내에서의 깨끗한 플라스틱 바틀병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작년부터 좀 급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리사이클이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 브랜드들,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랜드들이 그것 때문에 바이오 베이스나 바이오 디그레더블
아니면 다른 소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이거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보고 놀랐는데, 이게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라고 그 GRS를 만든 회사가 이제 발간한 그 자료인데, 진짜 그 리사이클 업체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베이스를 나일론, 폴리에스터, 뭐 거기에 케미칼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나일론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저도 이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물론 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알게 모르게 전 세계에서 많은 업체들이 이런 쪽으로, 특히 뭐 리사이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한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소재 고르시는데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종류에 있어서는 워낙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디그레더블의 조제를 만드는 미국의 이제 시클로라는 회사,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시클로라는 회사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그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에서 시클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뭐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해서 유럽보다 안 빠르다 하지만 뭐 돈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빠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저희의 판매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가 뒤에서 제품을 이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리사이클의 고도화다, 이렇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리사이클의 고도화라는 게 저희가 나일론, 폴리, 스판덱스가 다 리사이클이 있고요. 근데 나일론하고 스판덱스는 프리컨슈머입니다.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웨이스트로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달부터 어망으로 만든 나일론이 이제 생산이 됩니다. 캐파는 한 3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나일론은 프리에서 포스트로 간다. 그다음에 폴리에스터는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1000톤 정도 팔고 있는데 한 2, 3년 내로 3, 4천 톤은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 그 어떻게 고도화의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저희가 이제 나일론 폴리 스판덱스의 그 서스테너빌리티 제품이 좀 어떻게 보면 망라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리사이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 지금 프리컨슈머로 100% 리사이클 스판덱스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한 2년, 3년 동안 한 100군데 브랜드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론 판매는 아직까지 많이 안 됐습니다만, 앞에 나왔던 브랜드 다 테스트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간만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상대사 나일론, 폴리에스터, 울, 코튼을 빨리 서스테이너블한 소재로 바꾸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가 결정되고 나면,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100% 2025년부터 100%이기 때문에 스판덱스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10%가 됐든 20%가 됐든 5%가 됐든 1%가 됐든 다 서스테너블한 제품, GRS 베이스나 아니면 RCS가 있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판매하는 거는 내후년 되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줄 세워서 팔 수 있지 않겠냐, 저는 뭐 담당자로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일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프리컨슈머 나일론 100%짜리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열망을 가지고 만드는 100% 리사이클하는 포스트 컨슈머 나일론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포스트 컨슈머 나일론 50%에 프리컨슈머 리사이클 50%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원료 수급 때문에 그렇고요. 페트병보다 어망 구하는 게 더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쿠아필이라는 그 이태리 회사가 에코닐이라는 제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이태리에 있는 깔비코라는 경편 회사 외에는 공급을 상당히 좀 제대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뭐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에코닐 한번 받으려고 하면 6개월에서 8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달라라는 뭐 요구 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또 그런 부분에 부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폐화명을 활용한 포스트 컨슈머 나일론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폴리에스터는 저희가 뭐 아시지만 100%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리젠이 있고, 저희도 OBP, 아까 이제 팔리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OBP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뭐 못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시험 방사는 다 해봤고요. 뭐 칩을 사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원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안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보다는 밑에 있는 리젠 제주나 리젠 서울처럼 한국에서 그 깨끗한
그 페트병을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거를 활용한 제품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수입 칩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수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중국이 2025년부터 30% 리사이클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시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거든요. 당에서 발표하면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국에서 칩 사다가 중국에서 우리 이제 칩 못 준다 내수 때문에 이러면 이제 저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칭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저희가 칩을 소싱해서 같은 가격에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뭐 계속적으로 환경부나 이런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저희가 차차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폴리에스터는 저희가 사실은 뭐 리사이클에 대해서 품질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의심을 받을 짓을 하는 뭐 메이커들도 있습니다만 뭐 리사이클 폴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이제 유니포머티 균일성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옐로잉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품들 같은 경우는 원단이 컬러가 잘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 말씀드린 10년 전부터 제가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해정이 돼 있고 화이트니스가 상당히 좋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양을 만들 수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신감으로 사실은 차별화 제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요거는 이제 나이론이고요. 나머지는 다 폴리에스터인데 리젠 아스킨 이게 또 나이론이에요. 아쿠엑스도 리젠 코트나 리젠 에어로라이트, 에어로쿨, 그다음 에어로 실버. 그러니까 저희가 레귤러로 버진으로 파는 차별화 그 기능성 제품은 대부분 다 리사이클 제품으로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획을 하실 때 그냥 뭐 리사이클은 좀 너무 흔하다, 너무 저가하다 하시면 저희 리사이클 차별화 제품으로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쿠아엑스하고 로빅은 저희 그 하이테네스티 아닙니다. 그 가방 그 아시면 코듀라 같은 코듀라는 나이론 더블 6입니다만 저희가 나이론 6로 고강도의 고강력 나이론 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리젠 로빅을 만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미주의 백팩 브랜드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뭐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오스프리라든지 미스트리렌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브랜드들이 저희 로빅을 리젠 로빅을 써서 가방 제품을 내고 있고 가방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이제 메카니컬 스트레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뭐 저희는 제나두고 마시지만 뭐 라이크라의 제품은 T400이고 뭐 대만의 제품은 글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메카니컬 스트레치가 하나의 사실은 그 서스테이너블 제품입니다. 이제 PTT와 PET, 페트 50%에 PTT 50%가 들어간 제품인데 PTT가 이 또한 옥수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시지만 듀퐁의 소로나라는 원료를 사용해서 메카니컬 스트레치를 만들고 있고 그 원사의 전체 27%가 이제 그 바이오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페트 부분을 리사이클로 바꾼 리사이클 제나두를 저희가 그 개발을 해서 그 여러 브랜드들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는 뭐 사실은 지금 스판덱스를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브랜드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메카니컬 스트레치가 지금 약간 트렌드처럼 돼 있고 그다음에 룰루레몬의 ABC 팬츠가 워낙 선풍을 끌었기 때문에 그 ABC 팬츠를 따라서 제품을 내고 싶어하는 브랜드들의 어떤 이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맞물리면서 사실 메카니컬 스트레치 원사가 상당히 좀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리사이클까지 한다고 하니까 브랜드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뭐 앞에서 다 말씀드려서 뭐 공정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리사이클 폴리에스터고요. 당연히 뭐 GRS 100% 제품이고 리젠 오션이라는 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OBP 제품입니다. 오션 바운드 제품이고 여기 보시면은 강 혹은 주변 200m에 존재하는 웨이스 이게 또 기준이 다 있습니다. 뭐 해변 200m 내 뭐 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것들만 주워서 하는 경우에
OBP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해양에 그 원양어선들이 가는데 원양어선들에서 나오는 페트병도 인정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원료화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리사이클은 나중에 원료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판 리젠은 나이론 저거고요. 요게 이제 저희 이제 폐화망으로 한 마이판 리젠 오션이고요. 크레오라 리젠은 저희 리사이클 스판덱스입니다. 여기 말씀드렸지만 66%의 CO2를 절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고 최근에 이제 영국의 이제 판가이아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저희 제품을 적용해서 액티브 3.0이라는 이제 완제품을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베이스 스판덱스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오랫동안 뭐 저도 이제 개발 담당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상품을 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프로테이지가 중요합니다. 30%는 너무 낮다고 하는 브랜드들이 많고요. 100%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으로 100%가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70%짜리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고 70%짜리 제품은 이제 원료부터 저희가 생산해서 원사를 만드는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드렸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 그 회사의 브랜드들이랑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대기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작은 기업은 아니고 가장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또 한국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 효성의 어떤 그 선진적인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면 정말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의 중간적인 평균적인 브랜드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약간 그 정도를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로 해서 어떤 현실적인 한국에 있어서의 브랜드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저희를 일단 소개하는 어떤 세 가지 그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ESG라는 거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파트로 해서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려는 소재적인 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TBH 글로벌이고 저희 어떤 경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좋은 기업이라는 모토 아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기업이라기보다는 좋은 기업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건전한 어떤 투명성을 가진 경영이라든지 이런 건강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로는 첫 번째 마인드 브릿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한국에 152개의 매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 주디라는 굉장히 유니크한 무드의 여성 캐주얼 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60개가 넘는 매장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하우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어떤 필요한 기본적인 옷들을 소비자의 니즈와 트렌드와 더해서 조금 좋은 품질로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샵에서만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파트로 저희가 엣지라든지 셀렉샵, 아쿠아큐스텀, 제이소느라는 어떤 그 홈쇼핑 브랜드들에 대한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ESG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돼 있고요. 이에 따른 어떤 아까 말씀을 그 효성에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스피어할 예정인데 굉장히 이 이유를 시작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강해진 걸 저희가 작지만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브랜드들에 대한 이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또 국내 브랜드들도 사실은 지금 작게나마 아니면 마케팅적으로도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것들을 저희가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그럼 우리 회사가 해야 되는 어떤 지속 가능한 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소비자적인 인식이 변경이 되는데요. 이제 요번 2020년도에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이걸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스트 스톱 오일이라는 어떤 환경 단체에 의한 명화에 대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얘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명화가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 애석하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애석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퍼포먼스였습니다. 이것과 같이 어떤 환경단체에서 시작되는 많은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소비자들 자체에 대한 인식들도 변화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떤 공공의 적이 된 섬유 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20에서 35%,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6에서 10%, 수질오염의 20%를 차지하는 게 사실 섬유 산업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5위입니다. 헌업 수출을 하는 게 5위 안에 지금 자랑스럽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수출, 헌옷에 대한 수출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동남아를 시작해서 어떤 페루의 어느 산 지방에까지 다 저희의 옷들이 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사실 이것을 지나서 우리가 정말 작게 만들면서 뭔가 섬유에 있어서 더 작게 했던 이런 것들이 저희 몸속으로 들어와서 어떤 통계에 의해서는 일주일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이것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배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중에 일부분들이 어떤 그 혈관에 있어서 단백질하고의 같이 결합이 돼서 심장까지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심에 그 저희가 이런 프로들을 갖다 계속 서칭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희가 만든 옷에 대한 세탁할 때 것들이 가장 많이 예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공의적이 되어도 버리는 어떤 섬유 산업이라는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친환경적인 정책이나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리는데 아까 효성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사실 유럽의 정책을 따를 수는 우리가 아직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태지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인 서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효성에서 하던 여러 가지 어떤 것들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 변하면서의 어떤 디지털 여권제라든지 아까 에코 디자인에 관한 얘기들 그린 워싱을 방지하라는 거 그다음에 과잉 생산과 어떤 직물 파기에 관한 것도 아까 그건 설명을 다 해주셔서 그렇게 했을 때 해외 브랜드의 어떤 사례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서칭을 하는데요. 이제 그나마 이제 미국 브랜드들 중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갭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계속 이제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같은 경우는 인바이러먼트와 소셜과 이 거버넌스가 이 삼각부도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ESG라고 했을 때의 어떤 이 인바이러먼트적인 것만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 소셜과 인바이러먼트를 연결하기도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갭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세 가지 구도를 굉장히 조금 더 면밀하게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해외 브랜드의 사례 중에서 아디다스는 정말 잘하고 있고요. 이 펄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아디다스와의 어떤 콜라보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정말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상품에 보면 이 펄리 라인을 굉장히 잘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어서 이 펄리라는 라인에 대해서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는 내가 펄리를 샀어 요번에 근데 괜찮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어떤 수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떤 체계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소비자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이 팔리를 통해서의 어떤 소셜에 관한 것들까지 모든 것들을 잘 완벽하게 좀 하고 있는 그 브랜드들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사실 아까도 효성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렇게 아디다스를 계속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무브 투 제로라는 이것들이 굉장히 좀 산발적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이렇게 이쪽에서 브랜드에서는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파타고니아는 뭐 정말 성지죠. 저희가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업체한테 저희 그 소재 업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벌써 파타고니아하고 아까 그 바이오디그레이더블에 대해서 메일을 주고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쓰는 옥수수가 GMO야, 넌 GMO야 이런 것까지 굉장히 면밀하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근데 파타고니아는 정말 저희에 있어서는 성지고 이 리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데니임 브랜드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저희가 좀 보는 것들은 어디냐면 이 자라나 H&M 그룹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원단이 그 신세릭 소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라나 H&M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여성복이 들어가는 브랜드들은 이게 교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나이론이면 나이론 하나 단일 섬유를 쓴다던가 폴리면 폴리 이거를 해보면 되는데 사실 그 밑에 브랜드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뭐하고 뭐를 어떻게 섞어야 되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라라든지 H&M 그룹 이제 이런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뭔가 잘하는 조인 라이프에서도 아까 보셨듯이 뭔가 옷들에 대한 헌옷들을 수거하고 뭐 그것을 도네이션 할 것들은 도네이션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시 나눠서 뭔가 재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에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H&M 같은 경우도 사실 잘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장에 가서 조금 확인들을 해요. 이거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H&M 같은 경우 25년까지 뭐 리사이클 소재 30%라든지 30년까지 뭐 100%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하고 있고 패키징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장에 가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브랜드가 일단 저희도 이제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그 서스테너블한 파이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그거를 소비자한테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 GRS 부분에 있어서의 H&M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에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리사이클 소재로 그 폴리를 어느 정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장에서도 보시면 이 사실 그린 태그로 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서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64%, 나머지는 어떤 섬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린으로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어떤 그린 어떤 정책에 관한 것들은 태그로 명확하게 표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시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회사 쪽에서도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소비자한테 뭔가 연결점을 주기 위해서는 또는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어떤 택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썰트에 대한 넘버를 명확하게 표기해 준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23년부터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 H&M 그룹이나 이런 쪽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코스 같은 경우도 어떤 H&M의 높은 그 버전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룩 이외에 그 뒤에 어떤 면들을 보라라는 것에 대한 것들 어떤 감성적인 면으로도 소비자하고 잘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을 옷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플러스 어떤 컬렉션에 있어서 자기네가 얼마만큼 어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표현들도 같이 합니다. 소셜에 관한 것들도 같이 표현을 하고요. 우리 뒤에 있는 같은 협력사로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정말 이 어떤 평등하게 그 대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왜냐하면 이 ESG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인바이러먼트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소셜에 관한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브랜드들에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관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정말 매장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가서 저희가 또 다시 서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고가로 갈수록 사실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도 내추럴한 섬유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RWS에 대한 것들이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그 H&M의 어떤 리사이클에 관한 폴리에스터라든지 나일론이 많은 반면에 이제 고가로 갈수록 뭔가 내추럴 섬유에 관한 포션이 더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번에 뭐 RWS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늘리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가장 그 H&M 그룹에서 잘하고 있는 데는 아르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르케의 그 온라인 쪽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H&M 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스테너빌리티한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그 종사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그룹 중에서 이제 아르케를 보시면 저희 나라에도 이제 매장이 2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간결하게 소비자한테 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의 소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다음에 공급 업체에 대한 얘기까지 굉장히 명확하게 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그 소비자들이 이것을 쉽게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번 연도 8월 24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50개 업체 정도가 와서 어떤 이런 선언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접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렇게 그럼 어떤 업체들이 갔을까 하고 저희가 보니까 주로 브랜드들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폴리나 나일론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웨어들이 많이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일단 시작이나 어떤 이 친환경적인 이행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롱 스포츠인데요. 23년까지 친환경 소재를 50% 정도를 적용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쪽에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하고 어떤 연계점을 갖기 위해서 어떤 제주도에서의 보상 판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소스 릴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사몰의 중고마켓에 대한 도입들 이런 것들을 같이 다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번에 가장 컸었던 것 중에 지금 MZ세대에서는 사실 팝업이 아주 어디서 어떻게 팝업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코롱에서는 리코드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리코드가 신사동에서 25개의 방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은 아트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MZ세대한테 어떤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서스테너빌리티한 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들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복들은 어떤 걸 하고 있을까? 사실 저희가 여성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럭키 쉐트라는 어떤 코롱에 있는 브랜드이긴 한데요. 이쪽에서도 리사이클 US 피마 코튼이라든지 아니면 리사이클 나이롱을 섞어서 지금 보시면은 그 작가하고의 콜라보로 인해서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섬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사례를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여성복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 한섬 쪽에서는 지금 리사이클 울이라든지 아니면 RWS를 간혹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브랜드, 사실 MZ세대한테 가장 큰 것들은 보시면 온라인 브랜드들이 중요한데요. 이제 그 중에서 프런트로라는 이 브랜드에서도 보시면 온라인상에서 뭐 PFC 프리라든지 아니면 BCI 코튼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것들, 친환경 부자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자재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특히 뭐 옷걸이라든지 아니면은 박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들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 쪽으로도 사실 MZ세대는 이 친환경적인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 그 인스타에서 보시면 톤 28이라는 브랜드를 찾아보시면 이게 뷰티 쪽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어떤 성분부터 시작해서 패키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고 있는 플로킹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캠페인적인 것까지 연결돼서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섬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는 건데 저희가 했을 때는 일단 내추럴 섬유와 리사이클 섬유로 지속 가능한 섬유들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오가닉에 대한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10년에서 14년까지 저희가 오가닉을 인도에서 생산을 해서 베이직 하우스에서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직 그런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들이 없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 시작을 하게 돼서 이 오가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가닉 코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햄프와 린넨 같은 이
린넨 쪽의 것들은 요즘 골든 파이버라고 그래서 사실 코튼보다 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린넨에 대한 것들은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그 친환경적인 소재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린넨을 많이 생산을 하고 그 린넨으로 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홈쇼핑 쪽으로도 프렌치 린넨이라는 것을 굉장히 해서 많이 저희가 그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셀에 대한 것들은 아시다시피 어떤 식물성 어떤 원료이기 때문에 이 텐셀에 대한 것들도 계속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리사이클 폴리라든지 나일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사실 한국에서만 이 섬유를 저희가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왜냐하면 어떤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들 저희가 이런 그 진행들을 해요. 소재들을. 근데 저희가 이제 기껏 해갖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래? 그럼 리사이클 맞아? 리사이클 맞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해요. 그래서 나중에 딱 제품으로 정말 샘플까지 만들고 이제 하려고 딱 가서 그래? 그럼 니네 인증 서류 줘. 그러면 그때 가서 약간 좀 말들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리사이클 폴리야? 이렇게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러면 리사이클 폴리나 나일론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또는 어디에 어떤 회사들이 하고 있는지를 조금 얘기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서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뭐 효성이 가장 크고 뭐 세계적으로도 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저희가 소재들을 하는데 그 소재 업체들한테서 그 H&M이나 이런 데들 그룹들을 많이들 하는 그런 소재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는 H&M 그룹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어디 원사를 하라고 와. 근데 그 업체에 보면 효성이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리사이클 폴리나 나일론을 하지 말고 조금 뭔가 묻고 하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서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효성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그래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서는 RWS 리스폰서블 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그 포션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RWS 같은 경우는 사실 양모 농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거래까지의 어떤 사업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뮬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프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인데 이 RWS에 대한 비율을 조금 더 높이자라는 것들로 지금 내년도 그 포렌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RDS는 저희가 지금 어떤 스포츠 업계에서 먼저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저희 같은 브랜드들 쪽에서 해서 한 10톤에서 15톤 정도를 저희가 사용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RDS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이 MZ세대에 있어서의 비건 뭐 레더 이런 식으로 어떤 레더에 관한 것들이 많이들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DMF라든지 크롬을 주의하자 이제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 사실 DMF 같은 경우는 인체 손상이나 또는 중궁성 오염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간에 대한 손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DMF에 대한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지키자는 것들 하고 있고 크롬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주의하는 어떤 인자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바이오 디그레이더블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긴 했는데 저희가 보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저희가 이걸 알지는 이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이 이런 생분해 쪽으로 갈 거라는 것 때문에 이제 보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전까지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드에 있어서는 사실 인증이 더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원서 업체라든지 뭐 소재 업체 뭐 이런 분들도 다 받긴 하시지만 브랜드도 사실은 이 인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내추럴 섬유를 했을 때는 GOTS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받고 OCS라든지 아니면 어떤 오션에 관한 것들로 했을 때 뭐 것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RDS나 RWS에 대한 인증, 이런 내추럴 섬유에 대해서는 이런 인증에 대한 것들을 거의 다 받고 택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리사이클로 들어갔을 때는 일단 GRS하고 RCS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떤 오션에 관한 OBP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그쪽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인증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GRS에 대한 택 관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자. 굉장히 좀 산발적으로 했던 것들을 모아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 디자이너하고 MD들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소재하는 협력사들하고 이 MD와 또는 디자이너들의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자이너하고 MD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너무 정신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장으로 이거를 해서 매년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모델을 뉴비즈 모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가져갈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4가지 팩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머터리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리사이클 폴리라든지 뭐 나일론 이런 데다 GRS나 RCS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머터리얼을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리사이클 코튼이나 사실 이거는 데님에 거의 저희가 국한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방모에 대해서 리사이클 방모를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가닉 코튼. 오가닉 코튼은 사실 저희가 한 3, 4년을 해봤지만 굉장히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BCI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BCI로 해서 15만 장 정도를 지금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RDS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톤에서 15톤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이 RWS에 대한 것들을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울에 대한 것들을 섞던지 이거를 쓰던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디자이너와 MD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가죽에 있어서 너희들이 사용할 때는 DMF라든지 크롬을 조심해라라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같이 들어가고, 이 에코 펑션의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이 에너지를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웜한 어떤 펑션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쿨한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에어로웜이라든지 서머라이트 뭐 이런 것들, 냉감 소재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안으로 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코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앞에 있는 것들은 어떤 소재적으로 뭔가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이 에코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소재를 사용했을 때에 우리가 옷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사용하자라는 부분으로 이 에코 프리미엄도 사실은 이 서스테너블한 어떤 솔루션 안으로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센셜한 어떤 소재를 강화하는데 수피마라든지 피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넣고 있고, 리오셀이라든지 텐셀, 그리고 아까 프렌치 린넨 아니면 캐시에 대한 이런 것들을 혼방을 하는 것들, 그리고 프리미엄 데님을 하는 거, 보사나 아니면 키파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확실히 오래 입어요, 좋은 옷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에코 프리미엄도 저희가 한 범주 안에 넣습니다. 서스테너블한 어떤 솔루션 안에 저희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아까도 저희가 뭐 코롱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디다스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 소비자하고의 어떤 마케팅적인 것들의 영역에 연결을 두는 것들에 대한 연결점도 두고 있습니다. 우리만 우리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높여져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에코 마케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었듯이 저희가 2012년에 오가닉 코튼에 대한 것들, 근데 이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인증이나. 왜냐하면 그때는 컨트롤 유니언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뭣도 모르고 저거 인도를 2번이나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때는 스위스에 있는 IMO라는 업체하고 그 인증 절차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우리는 그런 걸 힘들게 했지?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가닉 코튼에 관한 것들을 했었다라는 것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가닉 코튼에서 BCI로 이제 옮겨갔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번 연도 이제 해야 되는 것들, RDS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특화하는 것들, 그리고 GRS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안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H&M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다시 다 서칭을 해보면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소비자가 금방 인식하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그 시스템 안에 집어넣고 태그로 해서 아니면 어떤 마케팅적으로 그 소비자와 어떤 연계점을 갖자라는 걸 해서 이번 GRS에 대한 강화의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칭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소비자들이 있어요. 뭐 아웃도어 브랜드에 가서 어머 뭐 한다고 하는데 5개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인식할 수가 없게끔 좀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GRS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에 이제 하려고 내년도 23년 저희는 포린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BCI와 RDS는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GRS와 RC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의 비율을 높이고 그리고 조금 더 특화한다. 그리고 RWS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더 섞는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인증 정차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면서 더 포션을 늘리자라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또 소비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두구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하고의 그 접점을 제로 웨이스트라든지 어떤 그 파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회적으로도 저희의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려는 어떤 실행 전략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속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 해에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몇 년 이상을 좀 10년 또 미래까지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소비자하고의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스토리라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팩트를 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실행 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트라이 할 거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브랜드 하나가 이 어떤 서스테너블한 어떤 환경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사 협력사라든지 원단업체라든지 아니면 봉제 아니면 유통 이 전반에 거친 모든 그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협력들을 되게 부탁드리는 그런 입장이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